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두 대령이 한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었죠. 이들은 직감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를 정면 대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할 수는 없을까? 총과 폭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 21세기를 송두리째 뒤흔든 새로운 전쟁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초안전입니다. 총성도 폭발음도 없는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출근길 스마트폰 속 가짜뉴스, 친구와 공유하는 재미있는 영상, 갑자기 멈춰버린 회사의 전산망. 이 모든 것이 바로 총성 없는 전쟁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초안전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스마트폰이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이 전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일장 전쟁이 일상이 된 세상.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탱크, 비행기, 군인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전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회사원. 그가 본 기사는 사실 적국이 만들어 퍼뜨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동료들과 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밤에는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동영상을 봅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친구들과 공유하지만 사실 그 동영상은 교묘하게 위장된 선전 영상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공장에서는 갑자기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전산 시스템 오류. 며칠 후 그 원인이 적국의 해커 공격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초안전입니다.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 정보, 문화, 심지어 테러까지 모든 영역을 동원하는 무제한 전쟁인 것이죠. 실제로 202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단순히 군사력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고 가짜뉴스로 서방 사회를 분열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쟁, 즉 초안전의 한 형태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 영토 분쟁을 확대하는 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의 영토를 조금씩 잠식하는 전형적인 초안전의 예시입니다. 전쟁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국의 마음과 경제, 사회를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초안전의 실체입니다. 2장 5개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 초안전을 단순히 비군사적 공격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안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무제한 조합 전쟁 개념을 확장해 5가지 차원에서 초안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차원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특정 시점에 시작해서 특정 시점에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었다면 초안전은 24시간 365일 내내 계속되는 일상입니다. 잠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펼치는 하이브리드 작전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들의 입지를 굳혀나갑니다. 두 번째, 공간의 차원입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의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작은 한 점의 공격이 전 지구적 재앙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성의 차원입니다. 초안전은 단순히 구체적인 해킹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실패했다와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유포하는 것 또한 초안전의 일부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가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책 초안전에서 언급된 미디어 전쟁, 문화 전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번째, 인과관계의 차원입니다. 초안전의 가장 교묘한 점은 바로 누가, 왜, 언제 공격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벽한 추리소설처럼 범인을 찾기 어려운 완전 범죄를 지향합니다. 2023년 중국의 해상 민병대 활동처럼 군대인지 어선인지 구분이 모호한 세력을 이용해 공격의 주체를 숨깁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크기의 차원입니다. 개인의 SNS 게시물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의 정책이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초안전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개인부터 가장 큰 단위의 국가까지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장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는 마법. 초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문제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한데 어떻게 이길까? 라는 원래 문제를 왜 굳이 군사력으로 이기려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이 정한 바둑의 룰에서 승리하려 애쓰는 대신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둑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신 왜 바둑으로 승부해야 하지? 장기나 체스는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군사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한 분야에서 전체 사회로, 1차원적인 사고에서 다차원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관점을 전환하며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격하는 것이 초안전의 본질입니다. 이는 책에서 강조된 무제한 수단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4장 초안전의 현실 사례 2025년의 그림자. 초안전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벌어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사이버 공격은 군사 행동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러시아 해커의 공격을 받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초안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작전을 펼치며 어선으로 위장한 민병대를 이용해 영토 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가는 이 방식은 초안전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2025년 들어서는 AI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사용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가짜 영상 하나가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안전은 국가 간의 대결을 넘어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5장 초안전에 대응하는 법, 미래를 위한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초안전은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토는 2024년 보고서에서 초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보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방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복합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진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출처가 불분명한지, 어떤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와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초안전의 저자들이 제안한 복합 전력처럼 우리는 방어도 공격도 모두 다차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AI와 양자 컴퓨터가 초안전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준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책에서만 존재했던 아이디어가 2025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안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다음 클릭, 당신이 공유하는 정보 하나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방어력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 TV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